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두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아침밥은 꼭 챙겨 먹는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성금 씨 오늘 또 아침 드셨어요? 아, 그럼요. 저 아침 꼭 챙겨 먹습니다. 혹시 아침 메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던데요. 네. 아침에 많이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뷔페 정도. 아니, 오늘 아침엔요. 네. 어제 저녁에 LA 갈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 조금 뜯어먹고 아침에. 그 국물에다 밥 좀 비벼 먹고 아이고. 그냥 조금 소식하고 났어요. 조금. 그렇죠, 조금 소식.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성훈 씨는 아침마다 늘 활기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침에 소식을 하시다 보니까 홀쭉해 보여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의 달인 에리머니의 김준하입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 다니시나요? 네, 아침을 거의 20년 동안 거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기운은, 네. 기운은 저고요. 네. 제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계획 아침부터. 네. 어제 어마어마한 눈이 왔습니다. 많이 그렇죠, 왔죠. 전국적으로. 어저께 눈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눈 피해는 없었고요. 네. 퇴근 시간이 평소에 한 4배 정도 걸렸어요. 어제 정말 대란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저도 차를 버리고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네. 대중교통이 최고더라고요. 눈 오고 맞아요. 이러는 날.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 팀장님께서 가계부 결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이제 가계부채 천조. 그렇죠. 한 거고,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계부에 대해서 좀 꼼꼼히 평가해보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얼마나 건전한지 네, 그런 것들 좀 한번 점검해보고요. 내년에 세울 계획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계부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네. 또 한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네. 그때 가계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시작해서요? 그렇죠. 아니 그 네. 전부터 살짝 쓰고 있어서 칭찬 들었고요. 그쵸. 휴대폰으로. 그렇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하고 예. 있었고. 자, 우리 두 분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성금 저도 씨.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잘 됐네요. 네. 그래서 맨날 쓸 게 없어 이랬는데요. 막상 써보니까 쓸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조금 수입에 있어서 지출이 많았었는데 조금 다소 조금 지출이 줄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서진 씨는 저도 그때 이제 정확하게 가계부를 쓰진 않았고 네네. 카드 고지서를 보고 네네네, 이제 맞아요. 통계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음. 조금 게으른데요. 뭐 내년에는 돈이 정말... 워낙 많으시니까 뭐. 아니에요. 아, 내년에는 그러니까. 좀 한번 써볼까라고 돈이 생각을 워낙 하고 많으시니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계부 쓰는 법도 배웠었고 네. 가계부를 쓰는 중요성도 배워봤는데 네. 오늘은 이제 가계부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계부를 재무구조 전반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든지 집을 산다든지 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계속 이제 부에 대한 인식이 네. 무조건 이제 불리는 거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 하우스푸어 문제라든지 이러면서 재무구조 전반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계부 평가를 통해서 우리 집 재무구조가 얼마나 건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지 이제 1년에 우리의 이제 살림살이를 한번 이제 점검해보는 계기를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군요. 내년에 이제 가정 경제를 위해서도 네네네. 오늘 이렇게 좀 잘 점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하긴 예.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가계부 평가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면 그냥 쓴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또 굳이 또 평가를 해야 될 이유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제 막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거든요. 네. 이제 막연한 부자보다는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확실한 부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제 가계부에 대한 평가고요.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이제 지출 내용만 적어놓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세운다든지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요약을 해보면 네. 내년도에 우리가 써야 될 지출에 대한 미리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해놓자라는 의미로 평가가 좀 정확하게 필요하다. 이제 사실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이런 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평가를 해보고 네네. 내년에는 이런 항목들에 돈이 들어갈 거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것이냐 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가계부를 평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가계부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 이번 달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왔는지 네. 예, 매달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평가하고 이제 지출에 대해서도 어떤 달은 얼마쯤 지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거죠. 뭐 평소에 이제 가계부를 써오신 분이라면 네, 지출에 대한 파악은 굉장히 쉬울 텐데 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가계부를 안 쓰신 분이라면 우선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항목들 먼저 파악하시고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또 저의 문제점이 또 성공 씨 발견이 문제점. 되네요. 네. 저는 여태까지 지출만 다 합산했거든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출을, 네. 그러니까 성금 씨 말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종목별, 항목별의 지출이 아닌 네, 그 그냥 모든 저는 지출을 통 나간 돈만 저는. 그럴 걸 못하러 쓰나 그런 생각 좀 하네요.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반성했잖아요. 네, 네. 여기서 또 저의 문제점이 또 이렇게 발견된다. 그냥 성금 씨 이렇게. 딱 두 개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식대와 간식비. 뭐 정도만 나눠도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보는데 압력. 어떤가요? 성금 씨가 했던 방법이 틀린 방법이겠죠? 맞지 않는 방법? 전체 이제 예산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저 얼마 썼나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났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예, 계정별로 뭐 식비, 간식비 아니면 이제 기타 이제 비정기 지출, 옷을 사신다거나 네. 예, 이런 비용들을 조금 이제 나눠서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야만 이제 어떤 달이 왜 돈을 더 많이 지출했고 어떤 달은 예상보다 지출이 적었는지 네네. 예,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네. 좋습니다. 네, 좀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뭐 올 한 해의 어떤 그 현금 흐름이라던가 나의 소득과 지출을 총 결산해보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짜. 그래요. 저도 네. 한번 집에 가서 저는 매달 어느 달에 돈이 많이 나간 날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과연 어떤 항목에 돈을 제일 많이 썼나가 궁금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요거가 좀 맛세지 않을까. 이런 거. 술자리 그렇죠. 이런 거에 많이. 어쨌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네. 팀장님 소득과 지출 말고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중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네. 이제 벌고 쓰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달에 적자가 났고 어떤 달에 흑자가 났고 네. 적자가 난 달에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사실 적자가 나는 달 대부분 보면 이제 경조사가 집중된 달.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2월이나 뭐 5월, 10월. 5월, 올해도 많았고 네, 요즘엔 가을도 많아요. 그렇죠. 여름 휴가 간 그 네. 7월, 8월 이런 때가 많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항목에 이제 어떤 예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무 목표를 만약에 세우셨다면 이제 그것과 비교를 해보는 게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가 뭐 예비 준마렐라 분들이나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팁이요? 올해요. 네. 올해 만약에 그 경조사 중에 특히 결혼식이 많았다. 그럼 2년 뒤에 돌 대박 터집니다. 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돌 생각지도 않았던 돌이 근데 이게 예측이 딱 되더라고요. 어느 네. 정도. 2년 전에 결혼식이 많았거든요. 저는 올해 돌 폭탄 맞았습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처럼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네. 경기 안 좋을 때 돌잔치에 손님 초대하는 것도 사실 좀 민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애를 한번 내봐서 해봐야 돼.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둘째 낳았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은 좀 얄밉더라고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넷째 나셨는데 네. 돌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네 번째 그분을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축하해 주시면 되죠. 가서 그럼요. 식사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오늘 또 얘기가 다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 좀 세세 나눠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금융 자산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그래요, 될지. 그래요. 그게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좀 분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집 자산과 부채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해서 네. 예, 어떻게 이제 구조가 바뀌었는지 뭐 자산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금융자산 뭐 수시입 출금이라든지 네. 뭐 예적금 그다음에 뭐 CMA 이런 그 투자형 자산 펀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채도 뭐 담보대출, 신용대출, 네. 뭐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1금융권의 대출, 뭐 아니면 이금융, 2상금권의 금리가 높은 대출, 예, 이런 게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 있는지, 그래서 네. 구조 파악이 좀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뭐 자산은 총 얼마, 부채는 총 얼마 이렇게 파악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를 파악해야만 자산 또한 나눠야 된다. 그렇죠. 네. 당장 뭐 예를 들어서 펀드나 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당장 꺼내 쓰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십 출금, 적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지나기 전까지는 꺼내 쓰기 어렵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라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그러니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묵혀놔야 될 자산과 네. 내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을 좀 분리를 해놓으면 더 쉬운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총액만 따져버리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그래요, 우리 서진 씨가 그래요, 지금. 총액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돈 빌려달라면 없대요. 다 아니, 묶여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 상황을? 아니, 이렇게 통화하는 거 제가 엿듣거든요. 아니,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사실 예. 서진 씨 남편분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다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또 좋은 정보를 하나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자산을 또 나눠서 유동성과 그렇죠. 또 우리가 계속 네. 묵혀놔야 될 돈들 구분해야 된다. 뭐 막무가내로 우리가 이만큼을 저축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중에서도 이 저축은 우리가 수시로 좀 꺼내 쓸 수 있는 저축이고 이 정도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결산을 통해서도 예. 단순 이제 이런 파악을 하고 나면 우리 집 이제 소득하고 지출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정도 이제 돈이 더 남았고 어느 정도 저축을 했는지 그거에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연말 자산이 어떻게 바뀌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저축한 게 제대로 우리 집 자산 증가에 반영이 됐는지 네. 아니면 지난번에 뭐 나쁜 저축처럼 그렇죠. 네, 돈을 저축을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모여져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전 계속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게 어떤? 과연 내가 올해 가장 많이 쓴 지출 금액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금 씨가 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야심차게 랭킹을 준비했는데. 오늘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우리가 사실 그 가계부를 결산하다 보면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네. 가계부 결산하면 멘붕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나는 수학과 거리가 멀어 에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미뤄뒀는데. 산수죠, 산수. 그거.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계부를 결산하면 내가 어디에 뭐를 썼는지 돈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아까운 지출? 야, 요거. 네. 요거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네. 저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어떤 부분에 지출이 가장 많았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요거? 그렇죠. 뭐 이거 어쩔 수 없은 거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서진 씨는 어떠세요? 서진 씨는 저는요, 백 가방? 아유, 그러면 안 샀어요. 올해는 안 사셨고? 안 샀어요, 정말. 올해는 안 샀고요. 주유비? 기름값이 저는 주유비야. 요즘에 그래요. 주유비를 또 무시 진짜 못하네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늘 고정적으로 나간 지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래요, 차지하지 주유비. 않았을까 싶고. 팀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요. 네. 팀장님은 어떤 저는 지출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 사실은 이제 제일 많았던 게 아파트 관리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는 고정적인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고 있는 거면 그럼 평상시에 굉장히 짠돌이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아파트 아닌 곳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그렇죠, 그렇죠. 조금 늘어나는 더 부분이 나오는 또 그렇죠. 있더라고요. 나오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금 씨는 네. 어떤 지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주차비요. 주차비. 네, 주차비 요번에 맞아요. 어떻게 주차를 좀 자주 하게 됐는데요. 네. 주차비가 한 달 새 15만 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와, 그 돈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요? 한 달에 15만 원은 너무 아까운데. 네.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큰데 성금 씨 그 간식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 네, 4위 발표하도록 할게요. 4위 알아보도록 4위는요. 하겠습니다. 네. 가끔 부담스러워 경조사비. 그렇죠. 경조사비. 네. 제가 아까 팁 드렸는데 이 네. 경조사비 진짜 이거야말로 저희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경조사비를 다른 통장에다 한번 따로 모아두셔야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경조사비가 네. 정말 부담이 큽니다. 맞아요. 근데 저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저는 아직 경조사비를 뿌리기만 했지 그렇죠. 거두지를 못했어요. 보고 돌아옵니다. 그 아, 돌아오나요? 그거를요, 우리 예비 주말렐라 분들은 네. 그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요게 어느 순간 목돈으로 들어오기 네. 때문에 요거 괜찮은 재테크입니다. 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네. 아까워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꼭 내셔야 되는 그래요. 어쨌든 거니까. 그만큼 주변에 또 예. 경조사, 뭐 좋은 일과 슬픈 일 함께 한다는 건 좋은 게 맞아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위 한번 기대해 자, 보도록 3위는요. 하겠습니다. 아, 이상하게 배 아파. 각종 세금과 연금. 그래요. 이상하게. 특히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50세 이후에, 뭐 60세 이후에나 우리가 좀 그렇죠, 혜택을 그렇죠. 받을 수 은퇴 있는 후에. 부분이니까 지금 낼 때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네. 제가 공과금을 제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 네네네. 공과금을. 그럼 세금도 제가 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어디에 세금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갔다, 뭐 잘못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내 돈, 아우 내 돈. 그렇죠. 좀 아깝죠. 네, 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잘 집행하셔갖고 네. 좋은 정책으로 해서 좀 알차게 쓰셨으면
제발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2위 한번 2위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위 오마이 지름신 충동구매. 그래요, 저거 너무 이쁜데. 그래요. 이거는 우리 충동구매. 주말 알라분들이 또 많이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요즘 싶어요. 인터넷 쇼핑, 홈쇼핑. 제 1위가 이거예요, 또. 사면 안 되는 것들을 네. 가서 말도 안 되게 사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너무- 땐 백화점에서 사세요. 언제나 환불이 되니까요. 네. 역시. 그렇죠. 교환 환불이 잘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혹시 백 한 두 번 메고 환불하시고 아, 이러시면 그런 적은 없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대망의 1위를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아까운 지출 1위는요. 흥청망청 유흥비. 허허. 기훈 씨 아직도 마시고 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위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의 1위는 뭐야? 관리비? 아니요, 저 1위는 그 경조사 같은 거. 경조사비. 우리 서진 씨의 1위는? 글쎄요. 저도 주차비는 경조사비. 아니에요. 경조사비. 경조사비. 우리 성금 씨는? 네. 저는 세금. 세금 1위라고요? 네, 세금이 저는 1위로 제일 아까워요. 아니, 아까운 돈 말고 제일 많이 나간 지출된 돈. 주차비. 주차비? 주차비요. 한 달에 15만 원 나간 게 제일 네, 주차비요. 성금 씨가 짠돌이에요, 역시 소문대로. 그러니까요. 깐깐하다니까요. 혼자 뭐 사먹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참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재미로 한번 랭킹을 알아봤는데, 뭐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렇죠? 저 네. 1위였던 저의 사연이 1위가 되니까 왠지 모를 흐뭇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교차하네요.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까운 지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얻은 것보다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 사실 지출한 게 더 많다라고 그래요.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올 한 해 보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사실 올해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에서 이제 악성 부채, 네. 금리가 높은 고금리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이제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계속 투자 열풍, 뭐 펀드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불량해졌죠. 사실은 이제 한쪽에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집값이 내려가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서 네네. 이제 그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빚에 더해서 새로운 빚을 지게 되는 그러면서 더 악성화되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소득 증가율은 굉장히 좀 낮아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다고 보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이제 매주 이 시간에 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네. 여러 가지 푸어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뭐 푸어, 에듀 그렇죠. 푸어도 맞아요,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백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네네.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정말 빚이 더 늘어났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씁쓸하죠? 씁쓸하죠.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계부 결산이 지금 저희가 이제 평가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게 또 평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쵸. 평가 후에 이제 내년의 계획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네. 가계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네. 우선 이제 뭐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 예측 가능한 것들 좀 예측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발생할 비정기 지출도 네. 있죠. 네. 예, 이런 부분들도 뭐 경조사가 내년에 뭐 부모님 칠순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디에 이제 돈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소득은 뭐 사실 올해 소득과 거의 좀 비슷한 정도로 잡아보고 네. 그러면 이제 적자딸이 분명히 올해처럼 생길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맞추는 게 이제 재무 목표거든요. 네네.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이번 달 돈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달에서 돈을 조금 모아서 다음 달에 쓰자. 예, 이런 계획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네. 예, 돈 들어올 계획과 돈 써야 될 계획들을 쭉 한번 잡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모든 분들이 내년에 큰 돈이 들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어머님 칠순이 있었어요. 어머님 칠순이 저번 주였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 날 했었는데 미리 준비했었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모르죠.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왜 초대 안 해주셨어요? 아니, 저희 가족끼리 했어요. 네. 돈 들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 가족끼리 해서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어머니 이제 선물을 해드리고 이랬는데 네.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니까 이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네. 있는데요. 저희 그 사촌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땅을 샀나요? 배가 개를 아프고? 합니다. 아니요. 사촌들끼리요? 네, 그래서 매달 한 10만 원 정도씩 모아요. 그래서 네. 쭉 모읍니다. 그냥 쭉 모으고 어느 사람이 이제 펀드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모았다가
하시다가 그 해에 누가 환갑이시다 그러면 이제 그 돈에서 찾아서 목돈을 드리는 거예요. 친척들끼리.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촌들끼리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챙겨드리는 거죠. 너무 좋다, 그 그것도 괜찮은 방법. 방법이고. 이거 네. 굉장히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도 그렇죠. 어르신들은 또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을 받으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성금 씨는 네. 내년에 있을 큰 지출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있을 큰 지출은 결혼 아닐까요? 결혼. 그 미리 준비하고 네. 계시나요, 지금? 아니요. 왜요? 주차비 때문에. 아, 주차비 때문에. 네. 그 어머님한테 뭐, 그래요. 어머님, 그래요. 성금 씨가 아직, 성금 씨 비밀, 비상금을 어머니께서 아직 아직 발견을 발견하시지 못 못하신 하셨기 것 때문에 같아요. 어머니 네. 성금 씨 결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알아서 팀장님의 내년에 최대 지출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내년에 할 것 중에서 일단 휴가비. 네, 휴가비. 저희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예, 휴가비 지금 저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소소한 거, 자동차 보험료도 제가 미리 네, 준비하시고. 12월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씩 모으는 작업. 아, 제 12월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나갈 돈은 챙겨보니까 또 많네요. 그렇죠. 내년에 제일 큰 거 서진 씨 뭐 있어요? 글쎄요. 저도 이제 자동차를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보험부터 시작해서 주유비 같은 것도 보험 같은 거는 참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미리 모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아이 2세를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조금 미리 저축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2세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축하드릴 일이고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말일라 분들도 내년에 나한테 제일 큰 자금, 큰 네. 지출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아요. 그것만이라도 일단 네.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정해서 하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우리가 또 미리 계획을 하면 또 충동 지출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계획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계부를 안 쓰셨던 분들이라도 오늘 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가계부를 쓰는 게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올 한 해 본인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는 것도 가계부를 안 쓰셨던 분들이라도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금 씨와 기훈 씨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표정이. 그렇죠. 네. 느낀 점이 많고요. 저는 일단 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살자.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네.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결산이나 미리 예측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저희 예측을 한번 딱 해봤어요. 그때 나갈 곳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돈 들어올 곳은 없구나. 없어. 라는 네. 걸 하면서 2013년도가 참 밝아야 되는데 마음이 왜 날 프로그램 나와서 울고 계세요, 자꾸.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조언의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가계부 얘기하면서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예적금 위주의 방식에서 뭐 펀드, 부동산 이런 것들로 옮겨오면서 우리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해져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뭐 대출 이런 신용공급들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네. 원금을 까먹지 않고 앞으로 내가 써야 될 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모아가는. 그래서 다시 이제 실패하지 않고 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리 가계부는 기업의 회계장부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과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서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아주 건전한 재무적으로 본인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계부 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 원금을 쓰지 않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출을 막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 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돈 버는 비법도 저희가 많이 비법까지 다 알려드리죠. 알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춥고요. 눈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